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6월 3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 5월 21일에 그 출마 선언하고 며칠 후입니다. 그때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2021년은 책 읽고 코딩하면서 평화롭게 쉬고 싶었는데 27살 이후로 한 해가 계획대로 돌아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대표에 출마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 나를 이 판에 끌어들인 그분 때문이다. 컴퓨터와 씨름하던 나를 사람들과 씨름하는 곳으로 끌어내준 그분에게 항상 감사하다. 이 그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10년 전에 지금 새누리당 계열의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비대위원으로 27살의 청년을 비대위원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때 아마 유승민, 그때는 친박이었죠. 유승민 의원실의 인턴도 하고, 유승민 의원이 아버지 친구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소개를 시켜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본인을 사람들과 씨름하는 것으로 끌어내준 그분에게 항상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011년에 박근혜 비대위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탄핵 국면에서는, 유승민을 따라서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 또 국민의힘 이렇게 쭉 같이 옮겨 다녔죠. 탄핵에 찬성하는 그 세력과 같이 해서 유승민 등과 같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동안 박근혜에 대해서 일절 어떤 이야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도전하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 갑자기 이 시점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보니 그 다음 주부터 본인이 대구에 가서 2주 동안 상주를 하면서 대구에 가장 표가 많죠. 책임당원이 가장 많습니다. 전체의 30% 정도가 대구 경북에 몰려있기 때문에 대구에서부터 본인의 어떤 돌풍을 일으켜보겠다. 그래서 대구에 2주 동안 상주를 했죠. 자, 상주하러 대구에 가기 전에 자락을 깐 겁니다. 본인이 아버지가 대구 출신이다 이런 것도 처음에는 그다지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죠. 그런데 부모가 화교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는 아니다 대구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가서 지금 2주 동안 상주를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대구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서가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내려가서 2주를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순회 경선을 하고 있죠. 순회 합동연설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경선에 나선 사람들, 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도 그렇고 청년 최고위원들까지 다 오늘 대구에 가서 합동연설회를 했는데, 자, 이준석 후보가 합동연설에서 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본인의 또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저를 영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영입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SNS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그 내용 그대로죠. 그런데 탄핵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탄핵 이야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구에 가서.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막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니 이어서 탄핵 이야기를 하는데 탄핵은 정당했다. 이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정권을 탄생하는데 본인이 일조를 했다는 것이죠. 일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서 국정농단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을 비판을 하고 통치불능의 사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정농단, 그리고 이 통치불능의 사태, 자, 이런 것이 당시에 과연 이 통치불능의 사태까지 갔느냐? 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고 방어를 했으면은 그 사태까지 갔을까? 그리고 이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은 그때 당시 야당에서
만들었던 것이죠. 지금 정권이 만들었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통치불능 사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 특검이 활동을 하면서 특검이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막 흘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여론전을 하고, 또 진보 좌파 진영에서 무슨 세월호 7시간 무슨 뭐 청와대 안에서 뭐 구설하느니 뭐 시술을 하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퍼뜨려서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지 못했죠. 방어를 하지 못해서 좀 혼란스럽고, 그래서 탄핵 국면으로 갔는데, 그것을 통치불능의 사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정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키즈라고 불렸던 인물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그렇다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탄핵이고, 지금 뭐 30년형을 받고 장기 구속되어 있는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본인을 보고 있을까요? 이준석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뒤에 이어진 형사재판에서 공동지감론, 경제적 공동체론 이런 것이 적용이 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삼형제나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덕의 건과 달리 대통령에게까지 형사적 책임이 이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례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대통령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저는 대법원 판결까지 치열하게 법리를 다툰 사안이기에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법대로 했다는 이야기죠. 법대로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고 뭐 30년형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대법원 판결까지 치열하게 법리를 다툰 사안이기에. 자, 그렇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이준석이 이렇게 법대로 한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그 형량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터무니없는 것인지 이런 논란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치열하게 법리대로 했다, 이것이 이준석이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대구에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구 경북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이런 이준석의 생각과 공존할 생각이 있었습니까? 탄핵에 대한 제 복잡한 입장이 정치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큰 통합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을 하면 그것이 곧 공존이 되는 것이고 통합이 되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대구에서 폈습니다. 자, 사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사면론에 대해서는 매우 정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당 대표로 직을 수행하는 동안, 대표가 되면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사면론 등을 꺼낼 생각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차피 사면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실 뿐이고, 저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공격의 빌미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저의 사사로운 고마움은 다른 방식으로 갚겠습니다. 저 이준석 당대표직을 맡겨주신다면 성실하고 겸손하게 직을 수행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이준석을 영입한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라는 평가를 두루 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정세를 교묘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준석을 영입한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라는 평가를 받게 해서 자기가 은혜에 보답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리고 사면을 요구하면은 문재인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니 사면 요구하지 않겠다. 자, 이것을 그런 어떤 정치공학적인 그런 셈법까지 본인이 다 구상을 해서 사면 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오랫동안 장기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본인도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준석 후보의 이 연설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언행이 불일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 쪽에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무엇보다, 자기를 이끌어준, 정치판으로 데리고 간, 그리고 자기 말대로 본인도 대통령을 만드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 인물입니다. 일조를 한 인물이, 자, 박근혜 정권이 탄핵이 됐으면, 탄핵이 되고 또 구속까지 되고 했으면 본인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은 과거에 뭐 십상시 사태가 있었죠. 무슨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
그때 종전의 문건을 어디서 배후에서 막 기획을 하고 조정을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때 청와대 행정관, 선임 행정관 한 사람과 이준석이 같이 술을 먹다가 그 청와대 행정관이 아니야, 이 배후에 김무성, 유승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것을 이준석이 듣고 김무성, 유승민에게 가서 밀고를 합니다. 밀고를 해서 저 청와대 뭐 암흑의 행정관이 그렇게 배후에 그 김무성, 유승민이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일러 바친 것이죠. 일러 바쳐서 그 다음에 김무성이 국회에서 KY 뭐 이렇게 쓴 그 수첩이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또 한 번 논쟁이 붙은 적이 있었죠. KY 라인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도 이것을 청와대 행정관과 뭐 십상시로 불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같이 술을 먹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쪼르르 가서 밀고를 해서 또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던, 자, 그런 입장에서 본인은 전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유승민 의원을 따라가서 당을 떠났고 탄핵에 동조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본인이 박근혜 정권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다른 세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이라는 게 사실 지금 그 이후에 지나고 보면은 뭐 정치 탄핵이었고 체제 탄핵이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자, 과연 그때 탄핵을 시도를 했을 때 탄핵 이후를 생각이나 해봤느냐. 그리고 탄핵되고 나서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그때 유승민도 출마를 했고 홍준표 출마하고 안철수 출마하고 그래서 41%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한 41% 득표를 한 문재인 후보에게 정권을 넘겨줬습니다. 자,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런 책임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탄핵 이후 벌어진 일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이런 무도한 이런 일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느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당원표가 당권에 도전하고 나서 당원표가 가장 많이 있는 대구에서 상주를 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고, 오늘 합동연설에서 탄핵 또 구속, 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본인 입장에서 본인 논리에 따라서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에게 고맙지만 탄핵은 정당했고 구속은 법대로 된 것이고 사면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할까 봐 건의하지 않겠다. 자, 이준석 후보의 오늘 이 대구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